와우. 달순의 라이브. 자, 오늘 또 이제 K리그 주말 경기 또 예측을 할 텐데 오늘 패너님이랑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걸 좀 받아봤는데 저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아니, 뉴 이거 정리해 주시는 분이 네.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을 어디서 막 찾아가지고 계속 이제 추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아, 전 이거 좀 그래요. 계속 어디선가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도 몰래 했다가, 아, 이거 좀 그래요. 아, 전 인정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추가되고 있어요. 저기 아, 그렇습니까? 아, 정말. 네. 인천과 수원. 요 경기는 일단 첫 승에 성공한 네. 인천. 이 수원은 4경기째 승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천이 일단 지난 경기에서 네네. 첫 승을 거뒀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좀 전술 변화가 있었나를 좀 체크를 해봤더니 첫 승을 거둔 인천에 어떤 전술 변화가 있었냐?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일단 무고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가 바로 저 이준석 선수. 오. 저 어린 이준석 선수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저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냐면 저렇게 이제 왼쪽 그림처럼 왼쪽 측면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반대편 측면으로 쭉 침투를 하는 수비수를 달고 도망가 버리는 엄청나게 폭넓게 움직이면서 경기장 네.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제 저기 이제 맨 위에 리라고 돼 있죠? 네. 이준석. 아. 오히려 무고사보다 이준석이 좀 더 위쪽에서 많이 힘들어졌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무고사에게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는 네네. 이런 플레이였는데 이준석 선수가 저 경기 중간에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마 못 나올 것 못 같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 이준석 선수를 활용해서 이제 지난 경기 좋은 좀 기록을 만들어냈는데 좋은 이제 성적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저 이준석 선수의 자리를 좀 메워줄 것인가. 그 역할을 누가 대체할 거냐? 그쵸. 저런 이타적 플레이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염기훈이 수원 같은 경우는 염기훈이 수원이죠, 뭐. 그렇죠. 염기훈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죠. 아직까지도.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이번 시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었던 것이 저 고승범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시즌 초반에는 배치되다가 네. 조금씩 올라서. 위쪽에 배치됐죠. 올라가서. 그러면서 이제 염기훈, 고승범 이 두 선수가 이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조금씩 분담해 주니까 이제 수원의 공격이 조금은 더 유연해지고 또 좀 더 활발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 고승범 선수가 지난 경기 또 햄스트링으로 나갔죠. 부상 네. 당해서. 네. 아이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못 나온다고 해요. 4주 네. 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원은 염기훈에게 이제 돌아가는 플레이의 좀 중심적인 역할이 네. 더 이제 막중해졌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염기훈 선수한테 좀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저 박상혁 그리고 왼쪽 풀백인 김민우 저 두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이제 박상혁 선수는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네. 쭉 뛰어나가면서 이제 측면 풀백이 좀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김민우는 측면에서 오히려 중앙으로 좀 더 침투를 해주면서 공격수처럼 움직이면서 중앙에서 이제 염기훈한테 압박을 걸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고. 자, 그러면 바로 승부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인천! 무승부! 인천. 전부 승부. 부산과 포항. 네, 요 경기도 일단 두 팀이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은 공식 경기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포항은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또 참고로 이 경기는 양쪽 선수들이 수비 쪽에 징계를 받아서 못 나올 수 없습니다. 부산에는 김문환 선수가 못 나오고요. 김문환. 포항은 하창래 선수가 못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일단 부산이 이번 시즌 가장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계속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왼쪽 측면에 대한 문제점. 네. 뭐 김병호도 있다가 김승준도 있다가 막 시즌 초부터 계속 그랬죠. 한 5-6명 계속 네. 배치시켰는데 다 실패해서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어떤 변화였냐면 3백을 사용해서 차라리 저 박준강 왼쪽 풀백 선수를 아예 그냥 좀 공격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준을 저 최전방 공격수처럼 배치해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뛰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이런 전형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중간에 또 다시 막 전술을 바꾸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또 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 권혁규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이 좀 줄어드니까 저 원래는 이제 최전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권혁규를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 내렸더니 오히려 이게 또 권혁규가 전방에 있을 때보다 좀 공격적인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또 좋은 활약을 또 못 보여주고 하는 이런 계속 딜레마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포항 같은 경우는 팔라시오스가 이번에 이제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죠. 네. 근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팔로세비치가
오랜만에 이제 선발로 나와서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팔로세비치가 생각보다는 컨디션이 올라오는데 좀 걸린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 팔로세비치가 이제 어찌됐든 부산이 이제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네. 좀 역습을 하는 패턴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 맞습니다. 그때 팔로세비치가 중앙에서 좀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를 해줄 수 없다면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역시 이제 그 키가 될 수 있는 선수는 팔라시오스다. 엄청 뛰어다니면서 일류첸코 뭐 송민규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것이 이제 포항이 이제 부산의 수비에 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부산과 포항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포항! 자, 광주와 서울. 야, 서울 정말 감독 변화 이후에 너무 잘 나갑니다. 벌써 6위예요. 벌써 6위. 광주는 사실 좀 고민 좀 있죠. 그쵸?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으뜸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부터 박진석 감독의 조금 전술을 짜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선수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으뜸 선수가 그렇게 좀 빠른 선수는 아니니까 계속해서 좀 저 왼쪽 공간이 수비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3경기, 4경기에서 이으뜸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되고 경기에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으뜸 선수가 워낙에 이제 도움도 가장 많이 했던 선수고 경기당 키패스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좀 이제 공격을 전개해주는 선수가 이제 빠져버리니까 이제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했을지 몰라도 이 공격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단순해졌다. 근데 광주는 더 큰 고민도 저거 아니에요? 그 여름 선수가 지난번 그 약간 과격한 플레이 때문에 2경기를 징계를 받아가지고 2경기하고 다음 경기까지 못 나오더니 여름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저기 뛰면서 허리에서 해주는데 여름까지도 못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광주가 좀 악재가 좀 겹쳐 있습니다. 반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분위기도 좋은데 저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정말 잘해주는 선수가 저 한승규 선수죠. 지난번 슈팅 진짜 멋지게 때렸던데. 최용수 감독 시절에는 이제 저 왼쪽 그림이죠. 한승규 선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쭉 좀 달려가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좀 많이 부여했었거든요. 그런 것보단 중앙에서 좀 볼을 받아서 연결고리를 해준 역할이 좀 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독이 바뀐 이후부터는 이제 한승규가 저 중앙에서 완전히 이제 측면으로 뭐 뛰어나가기보다는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한승규 선수의 좀 플레이를 지켜보는 게 아무래도 저 서울 팬들에겐 중요하다. 그럼 더더욱 광주가 그 여름이 못 나오는 게 더 좋아하네.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무승부. 강원 대 대구. 요거도 강원이 지금 컵대회 포함해가지고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대구도 2연패 중입니다. 강원이 이번 시즌 뭐 가장 큰 문제점은 볼을 소유하는데 그 소유한 만큼 이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를 좀 종종 가져 나오는 데이터지만 보시면 압도적으로 패스 횟수가 이제 전북보다도 한 1000개 정도 많으니까 그런 팀인데 그만큼의 이제 좀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저 한국영 선수가 부상당한 이후부터 확실히 좀 더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서 볼을 받아서 안전하게 볼을 전개해줄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저기서 턴오버가 나오고 저기서 볼을 빼앗기면 또 저 신강훈 선수가 중앙으로 또 들어오고 측면으로도 나가고 막 이런 역할인데 저 공간이 또 막 비면서 역습 계속 당하고 그래서 저 한국영 선수가 없는데 굳이 무리해서 저 빌드업을 고수를 해야 될까?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하겠지만 해야 될까? 김병수 감독은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때 저 대구가 역습이 강한 팀이니까 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강원에겐 가장 큰 포인트일 테고. 그리고 반면에 대구도 사실 최근에는 특유의 좀 빠른 공격 작업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저 왼쪽에 김대원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 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아쉽고 그게 왜 아쉽냐면 저 황수민 선수가 최근에 이제 못 나오고 있다는 것, 장기 부상으로 계속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저 황수민 선수가 사실은 뭐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좀 빠져 들어가면서 저 중앙 수비수를 오히려 좀 더 못 나오게 막고 이때 이제 김대원이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 패턴이 뭐 계속 이어졌던 건데 대구에 저 계속 이제 볼 수 있는 패턴이잖아요. 김대원이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패턴. 근데 저 황수민 자리에 이제 뭐 신창무 이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직선적인 선수들이니까 저 중앙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측면으로 계속 돌아나가는데 이때 이제 김대원이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수비가 중앙에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김대원이 좀 못 풀어나가는 평소보다 좀 어려워하는 플레이 어려움이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구. 전북과 상주. 네, 자, 전북은 파죽의 5연승. 그렇습니다. 상주는 지난번 서울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전북이 5연승을 하게 된 계기가 네. 뭐 너무 명확하죠. 예. 구스타보와 바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저 선수들이 뭐 교체로 들어와서 경기를 바꿔놓기도 하고 네. 뭐 선발로 나오면서는 워낙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반사이익을 보는 선수가 김보경 선수다. 김보경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가 4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김보경 선수한테 이익이 되냐를 네. 보면 저 구스타보에게 사실 이제 수비수들이 좀 많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구스타보가 활동폭이 적은 선수도 아니고 아우, 워낙 많이 넓은 뛰어요. 선수니까 네. 쭉 이제 밀고 들어가면 그때 이제 김보경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저 이제 그래픽처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상주와 전북이 만났을 때 상주가 승리를 거뒀잖아요. 상주가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거뒀냐면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앞으로 나와서 압박을 하고 저 압박 싸움에서 상주가 전북을 이겨냈던, 그리고 전북이 오히려 조금 굴욕적이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리니까 저 좁은 공간에서의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완전히 그 아리고사키의 프레싱 축구 같네요. 그렇죠. 저 안에서 이제 진 거죠. 볼 경합하는데. 근데 이제 바로우가 왔으니까. 그 앞에 장면은 지난번이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바로우가 가세한 전북은 아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바로우가 왼쪽에서 쭉 달려나가지고 뭐 오른쪽에서는 황교원이 있고, 그러면서 쭉 이제 뒷공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주도 뒷공간을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압박을 그렇죠. 쉽게 걸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좀 뒤로 물러나면 이때 이제 전북은 후방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저 이제 바로우와 황교원이 저 상주가 좀 올라왔을 때 뒷공간을 좀 어떻게 공략해 주느냐, 요것이 이제 전북과 상주의 경기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 그리고 이제 상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살짝 고민이 16경기에서 20득점 27점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생각보다 그 순위에 비해서 상주가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득점도 사실 좀 부실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데이터로도 좀 보면은 이제 저게 키패스 횟수인데 상주가 8입니다. 이제 하위권이죠. 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이제 상주가 그렇게 수비 공격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좀 압박해서 뺏어서 득점까지 만들고 네네. 하는 데는 정말 능숙한 팀이지만, 그 공수 전환을 빠른 팀이지만 좀 지공 상황에서 아니면 상대 수비가 좀 갖춰진 상황에서 좀 풀어가는 플레이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네네. 상주도 저 이제 전북의 좀 단단한 좀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려면 조금 더 좀 이제 문선민 같은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보죠. 바로 가죠. 전북과 상주. 하나, 둘, 셋. 전북! 아, 이건 좀. 자, 요 경기는 저희가 이번 라운드 예측할 마지막 경기인데, 네. 이 두 팀이 최근에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은 1승 1무. 울산은 최근 9경기 동안 공식 경기 8승 1무입니다.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흐름. 두 팀 다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할까요? 네. 일단 이 경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흐름이겠죠. 성남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수비를 만들어놨다가 역습을 나가는 패턴일 테고, 울산 같은 경우는 성남이 좀 수비 라인을 만들 때 어떻게 좀 성남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것인가. 네. 요것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출 테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성남의 역습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좀 더 먼저 살펴보면, 이제 왼쪽 그림처럼 성남이 수비 상황에서는 이제 뭐 3백을 기반으로 한 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역습이 시작되는 순간 저 왼쪽 유인수, 오른쪽 이태희 두 선수가 쭉 올라가고, 이때 중앙 미드필더인 박태준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조금 올라가 줍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나상호 선수가 전방에 있다가 조금 내려와 주죠. 수비 밸런스나 공격 밸런스나 되게 좋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 상황이 되면 저 오른쪽 그림처럼 나상호와 박태준 그렇게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 있는 것처럼 네. 만들어지는 이제 전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싸움을 잘 걸어주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나상호와 박태준 사이에 있는 울산의 원두재가 저 포인트를 어떻게 좀 막아낼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울산에게 좀 더 좀 수비 상황에서는 포인트가 될 테고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태환은 복귀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 이제 퇴장 받아가지고 한 경기 쉬었으니까 맞습니다. 서령우를 오른쪽으로 갖다 놨는데, 네네. 근데 서령우 왜 잘하죠? 잘하던데.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은데, 네. 진짜 일단 많아요. 저 성남이 일단 좁게 수비 라인을 형성할 테니까 측면을 어떻게 공략해 줄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홍철, 김태환 저 두 선수가 나와서 측면을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김태환이 쭉 올라가주면 김인성이
위에 있다가 좀 측면으로 빠져주는 이런 움직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이제 사실은 그 유인수와 이태희가 쭉 올라와 주는 아까 윙백들 그쵸. 올라올 때 그런 걸 이제 조금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홍철이나 김태환 이렇게 좀 공격적인 선수 2명을 배치하는 것보단 뭐 서령우나 박주호 선수를 배치해서 좀 밸런스가 잡힌 상태로 경기를 펼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워낙 이제 뭐 다양한 패턴들이 있으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울산이 진짜 뎁스도 좋고 경기도 재밌게 잘하고.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다양하고 맞아요. 그냥 똑같은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스타일이 다른 선수가 많아서. 네네네. 네. 하나, 이거 성남 홈이에요. 아, 네. 자, 하나, 둘, 울산!